안녕하세요.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랜만에 그림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1861포인트, 마이너스 6.9% 내렸고요. S&P 500 지수 마이너스 5.84%, 나스닥이 마이너스 5.27%, 아주 시원하게 폭삭했습니다.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6.39%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7.5%, 퀄컴도 마이너스 7.6% 이렇고요. 엔비디아, 인텔이 한 마이너스 6%대. 그런데 모데나는 그 7월 달에 그 백신 그 페이스 3 테스트 들어간다는 거죠. 그 마지막 시험입니다. 뭐 이 소식으로 막판에 올랐습니다. 상승 반전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이것도 아주 영국의 유명한 그 아주 유력한 백신 회사죠. 마이너스 1%대고요. 그런데 항공주 뭐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16%대, 에너지주 마이너스 8%대 이렇게 다들 그동안 오른 거 다 뱉어냈습니다. 자, 한마디로 시원하게 폭삭했는데 본질은 지금 이거 보험금 탈식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보험금이라는 거 이번 이렇게 하락하는 이 기회에 해지용으로 매집을 해둔 곧버스, 인버스 2X를 곧버스라고 말하네요, 요즘. 그래서 이거 이익 실현할 기회가 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의 근심거리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이러스하고 경제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2차 대유행 정말로 시작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고, 경제는 이 바이러스 리세션에서 회복되는 경로가 너무 길고 지루할 것 같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회복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6월 이후에 급등한 종목들 중심으로 이익 실현이 일시에 지금 진행이 돼서 거의 5월 마지막 주, 5월 다우는 5월 마지막 그 수요일 지수, 또 나스닥은 5월 그 마지막 지수 이렇게 빠꾸 했습니다. 국채 수익률, 그러니까 사진처럼 혼조세입니다. 5월 중순 수익률 수준입니다. 이것도. 10년물이 0.669%입니다. 달러 지수 96.79로 올랐고요. 원 달러는 1206원으로 급등했고 원엔도 11.28로 급등했습니다. 위안 달러 7.06으로 찔끔 올랐고요. 유가도 7 내지 8%대 급락해서 WTI 36.3불대, 브렌트 38.4불대입니다. 데이터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4월 산업생산 전년비 마이너스 32%,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42.5%입니다. 이거 다 4월 지표니까 참혹한 모습, 과거 기억 회상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월 이후 6월 그 데이터가 나와야지 정확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빅데이터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니셜 잡 리스크 클레임이죠. 예상이 155만 명인데 실제는 154만 2천 명으로 지금 처음으로 바이러스 직격탄 맞고 나서 처음으로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컨티뉴어스 잡리스 클레임 이것도 2,092만 9천 건으로 이거는 예상 2천만 건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는 지금 개선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 지금 한 2천만 명 선에서 이렇게 정체되어가 있는데 일터 복귀가 늘어나면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비 마이너스 0.8%입니다. 정진 보겠습니다. 오늘의 근심거리 두 가지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바이러스 2차 대유행이 과연 오는가 여기에 관해서 말은 2차 대유행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직 1차도 완전히 정리가 안 됐는데 무슨 2차입니까? 그래서 보다 더 2차 대유행이라는 말은 지금 언론에서 이런 말을 쓰니까 저도 같이 쓰는 것이고 그 본질은 바이러스가 다시 확 퍼져서 셧다운 비극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바이러스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한 바이러스 어디쯤 가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올리는데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잘 해석하면 끝입니다. 간단합니다. 미국의 진단 능력, 신규 환자 수, 그 다음에 사망자 수, 그 다음에 세계 전체 신규 환자 수,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진단 능력부터 보면은요, 이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매주 이번 주 들어서 320만 건 이상입니다. 1주 진단 능력입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총 진단 건수가 2,200만 건 넘었죠. 지금 이 말은요, 그러니까 여러 번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그 보고 있습니다. 진단 수요만큼 진단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진단 능력이 없어서 진단 받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단 못하는 그런 상황은 지금은 없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진단 받겠다 하면은 진단 다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발표되고 있는 신규 환자 수는 현실의 어떤 그 숫자를 그 제대로 추정하고 있다. 현실의 어떤 그 실상과 부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대전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규 환자는 6월 들어서 감소하는 정도가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슨 뭐 증가할 징조 이런 거는 여기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50주가 50개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주에서 그러니까 환자 수 급증하는 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모든 주에서 다 감소하면은 그러면 팍팍 줄여야죠. 뭐 15,000명 밑으로 10,000명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그러나 50개 주니까 나라가 한 50개 모여 있다 이렇게 보면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늘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주는 늘어나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별로 보기 때문에 미국 전체를 봐야죠. 이게 전체로 보면은 분명히 그러니까 경제 그 재가동이 늘어나면서 지금 감소하는 속도가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지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미국의 신규 환자 그래프 저걸 보면서 앞으로 급증할 거라고 해석하는 거는 그거는 해석의 한계를 일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앞으로 급증할 가능성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 급증할 가능성도 있고요. 급감할 가능성도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2만 명 내외로 정체된 상태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 네 번째 표, 그 세계 전체의 그 그림을 보면은요, 오른쪽 끝에 그 미국 그림을 보면은 미세하게 팍 줄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그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줄고 있습니다. 예. 사망자는요, 현재 줄어들고 있죠. 예. 매일 사망자 숫자는 이번 주에 그러니까 402명에서 1,002명 사이에서 이제 사망자 발표가 났는데 이 1,002명 나온 거는 일주일 동안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초에는요, 2,000명 내외에서 2,400명에서 2,500명 숫자도 자주 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 숫자는 확실히 줄었고요. 현저히 줄었고요. 예. 신규 환자, 그러니까 경제 재가동하면서 감소하는 속도가 좀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느린 속도로 감소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계 전체로 보면은요, 6월 둘째 주에 매일 한 12만 명에서 14만 명씩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이 증가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세계 전체로는 지금 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긴장되는 지점입니다. 이게. 예. 근데 이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브라질, 멕시코, 칠레,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공통적으로 좀 후진국들이네요. 제 나라들 좀 후지잖아. 네. 이 후진국들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바이러스한테 지금 처맞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 2차 대유행 아니잖아요. 네? 1차 유행이 늦게 지금 한창 무르익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얘네들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요. 그동안 도대체 뭐 하고 있었다가 지금 이렇게 다들 지금 뭐 처맞고 지금 저 난린지 정말 한심합니다. 그렇죠. 응?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핵심은 쟤네들이 다시 퍼뜨리지 않도록 잘 막는 게 이게 실천적으로 지금 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바이러스 자체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더 퍼질지 걱정하는 것이 본질이고요. 실천적으로는 브라질 등 이 바이러스 1등 국가들 봉쇄하는 것이 그러니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 외 지역, 가령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권, 여기서 다시 확 퍼지는 거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막을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지금 뭐 한국도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상황을 별로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예. 그 마지막에 그 평가한 거, 저는 한국 그 방역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예. 실패했다고 봅니다. 예. 때가 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입장 밝힌 거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그 주로 수도권에서 이제 급증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기처럼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막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그 쟁점을 보겠습니다. 이 경제 회복과 성장에 관련해서는 지금 그 페드 의장 제롬 파웰이 어제 그렇게 발표했죠. 2022년까지 제로금리 유지한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 이 말은 2022년 이후에나 경제가 바이러스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회복 시기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도 정확히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번 또 반복되는 말씀인데 국가별 산업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나 어떤 산업은 2022년 이후까지도 지속 행진이 계속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국가나 산업은 뭐 이러면 금년 하반기나 아니면 뭐 내년 상반기에 완전히 회복되고 그 이상으로 이렇게 천국 행진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체적인 판단 기준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2022냐, 2021이냐 이런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 특히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요거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여기에서 실천적으로 지금 물가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남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고용 지표가 바이러스 이전으로 회복되는 것. 요게 객관적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가 올랐던 것으로 저는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이 패드의 의견을 경청을 해야 합니다. 저분들 의견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죠. 이 시대 최고의 전문가들인데,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패드는 세상에 온갖 산더미 같은 그런 걱정거리, 근심거리 중에서도 유독 경제에 관해서만 포인트 딱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청은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패드의 말과 패드는 경제에만 포커스 딱 맞추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려고 할 것이다라는 요런 점 이외에 또 달리 한편 봐야 될 게 트럼프 행정부의 그 경제팀들이 하는 말들은 본질적으로 이거 트럼프 행정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 세력이죠. 이거 본질적으로 정치 세력입니다. 패드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걔네들도 뭐 어떤 그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그 객관적으로도 정치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그 평가는 좀 디스카운트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디스카운트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패드가 하는 말은 언제나 맞고 행정부 경제팀이 하는 말은 많이 잘 틀리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누구 말이 맞고 틀릴지는 지나봐야 아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잊어서는 안 될 거는 보는 데이터는 다 같습니다. 현실은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데이터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거 요거는 동일합니다. 위에서 봤던 바이러스 현황에 대한 표 4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커들로 인터뷰는
제롬 파웰의 그 메시지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커들러는 미국 경제에 이미 전환점 지났다. 3분기 이후부터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거다. 즉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파월의 말은 주목을 받고 있고 커들러의 말은 지금 전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드는 본질적으로 집행기관입니다. 쟤네들은 통화정책을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행동 기준을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해야지 시장 투명해지고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행동 기준을 밝혔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그 행동 기준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용 지표가 바이러스 이전으로 확인되기까지 현재의 확장적 통화정책, 즉 무제한 돈 풀기 계속한다. 이게 안고입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2020이라는 그 숫자는 부수적입니다. 만약에 내년 여름에 고용지표가 바이러스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됐다면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입니다. 근데 고용지표가 언제 그 바이러스 이전으로 회복될지는 그건 모릅니다. 예. 지금 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핵심 그 실무 담당자가 누굽니까? 노동부 장관이잖아요. 미국의 노동부 장관. 그 양반이 그 전날,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지난 금요일 날 인터뷰할 때는 연말경 10% 밑으로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월요일 날 다시 인터뷰할 때는 더 빨라질 것 같다.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예, 두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어제 갑자기 시장에 떠오른 이런 근심거리 한마디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새로운 건 아닌 것 같고요. 경제 회복 여부, 특히 여기서 고용 지표입니다. 회복 여부는 앞으로 이 발표될 데이터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롬 파웰의 본질적인 의미는 고용 지표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가기 확인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무제한 돈 풀기 계속한다. 이게 안고라고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다우지수 구성 항목들 중심으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6월 들어서 이거 많이 나스닥은 쉬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익 실현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험금 탈 때가 왔다 이런 뜻으로 봅니다. 보험금 탄다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장이 올라가면은 이익이 쌓이면은 그 이익 빨리 처분하려고 하지 말고 이익 범위 내에서 인버스 2X 같은 걸로 해지하라고 늘 이제 기계적으로 해지하라고 말씀 드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인버스 2X에서는 평가 손이 나 있거나 그렇겠죠. 이제 내리면은 그것이 이익이 나잖아요. 그 이익 실현할 기회다. 보험금 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로이터 기사를 보시면은요, 중공의 그 이코노믹 어드바이저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현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직들이 훈수나 두면서 이게 용돈벌이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중공에서는 훈수라는 것은 말이죠, 현직들이 말 대신 전달하는 것이죠. 이게 꼭두각시 아닙니까? 현직들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대신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 훈수꾼들이 말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로이터 보도의 내용입니다. 골자 이겁니다. 제가 읽었을 때 골자는 이겁니다. 미국과 중공은 너무나 지금 얽혀 있어서 이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속히 경제 등 여러 현안들 협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중공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등으로 경제를 부양할 수단들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새끼들 지금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미국이 중공 입장을 이해해주면 이건 뭐겠습니까? 얘네들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각오하더라도 홍콩 문제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콩은 중공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게 저희
이해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저 밀어붙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공 입장, 홍콩에 대해서 중공 입장을 이해를 해주면은 중공이 돈을 왕창 풀어갖고, 그러니까 세계 경기 회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미국 경제 회복에 중공이 도와줄 능력이 있다. 미국 경제 회복되면 트럼프 재선에 우리가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자꾸 싸우지 말고 같이 해보자. 좀 협상 좀 해보자. 즉, 홍콩 문제, 신장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우리 때리지 말고 홍콩은 우리가 하는 대로 미국이 눈 감아주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보답해 주겠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그러니까 대화하자, 협상하자 이렇게 제스처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과 중공이 너무 깊숙이 얽혀서 이별 불가능하다. 즉, 따로는 못 산다. 같이 살아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은 중공한테는 맞고요. 중공 입장에서는 맞고요. 미국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저는 처음부터 보고 있습니다. 예. 중공은 미국 없이는 불가능하죠. 미국이 만든 이 세계 질서 속에서 그 질서에 편성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지금 이상의 그 수준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깔아놓은 이 질서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서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서를 떠나면은 리셋됩니다. 예. 그래서 중공은 미국 없이는 독자 성존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과 입을 하면 그대로 리셋되는 거죠. 미국은 중공 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미국의 성장 수단으로 지금까지 중공을 활용했을 뿐이고요. 네. 이제부터는 아웃시킨다는 거니까 이제 그 구체적인 수단이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 의회 쪽에서도 추가적인 제재하는 방안 검토 중인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미 중 간의 협상은 분명히 그거는 100% 확실하다고 봅니다. 협상 안 할 수는 없겠죠. 협상에 앉아서 협상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보안법 철회해라는 것이고 중공 입장에서는 우리는 강행한다 이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서로 싸우겠죠, 앉아갖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다음 카드가 이제 주목이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곧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